알차게 돌아왔다. 영화로 무기로 영화를 보는 본격 밀리터리 무비 팟캐스트 무비앤무비 시즌2 2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작가님 그리고 우리 일부에서 대단한 또 딕션과 거침없습니다. 우리 양낙규 우리 기자님, 네,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레이저 무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레일건이나 뭐 레이저빔 외에도 실현이 가능한 첨단 무기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국민 게임이었죠. 네.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왔던 스타크래프트. EMP 쇼크. 네. 네. 감탄사 나오네요. 네. 그 스타크래프트를 거기다 적용을 하는 야 우리 작가님 대단하시다. 그 게임 개발하신 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거 네. 갑자기 못 움직이면 얼마나 짜증난데요. 네네네. 컨트롤 하다가. 네. 저는 스타크래프트가 상당히 네. 밀리터리적으로 잘 표현된. 어. 왜냐하면 영화에서 이렇게 고스트를 핵을 쏠 때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실제적으로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거고. 네네. 시즈 탱크도 제가 알기로는 레일건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시즈 탱크에서 시즈 모드로 변환하면 그것도 레일건 포공고로 알고 있고. 네네. 어쨌든 스타크래프트도 SF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긴 하지만 네네. 현재 그런 개발 중인 그런 무기 기술을 많이 반영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즈 탱크가 레이저건을 제가 설정집에서 봤는데 레일건이더라고요. 레일건을 쏴요? 네. 그래요? 네, 시즈 그래서- 모드로 발전하면 펑펑 하는 게 레일건. 그래서 그 모드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나. 전기 네, 충전하는. 항상 하기 전에 저글링이 와서 네네. 네. 아니, 스타크래프트에서 좀 우리가 지금 네. 좀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 바로 지금 뭐 치료되는 상용화된 거. 거는 네. 핵 기술밖에 없죠. 핵 영화에서. 정도. 그리고 마린이 핵을 네. 쏘기 위해서 한 분이 가서 음. 저격을 하잖아요. 점을 네네네, 찍잖아요. 코스트죠. 네네. 그리고 코스트 그 점을 찍으면 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같은 게 현실적으로 다 해요. 네, 지금. 그게 트랜스포머 1편에도 나오죠. 그 초반에 사막에서 전투하는 정갈. 장면 보면은 스콜포너하고 전투하는 장면 보면은 대원들이 레이저로 유도하잖아요. 그 A10을. 네. 그런 장면들 보면 그거 아니, 투명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건 아직 어렵겠죠? 플라킹 기술. 이게 네. 국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 망토라고 해가지고 개발됐어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리포터에 게- 나오는 망토를 아이. 개발은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게 내렸어요? 이게 실용을 하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는 게 이게 어느 환경에서는 이게 적용이 가능한데 이 야전 부대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나이퍼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안 잡혀야 하는 거잖아요. 스나이퍼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투명 망토 같은 거 쓰고 뭐 그리고 위장 망토 같은 거 쓰는데 현실에서는 많이 있어요. 적용되는 것들이. 이것도 뭐 가능하겠네요. 네. 조만간. 네. 네. 아니, 양 기자님, 전자기탄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무기입니까? 저는 이 무기가 앞으로 가장 먼저 개발되어야 할 탄이라고 봅니다. 바로 EMP 탄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전자기탄은 쉽게 얘기해서 탄은 탄이에요. 정확히 쏴요. 근데 지면에 딱 떨어지면 인명 피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주변에 있는 전자기가 모두 멈춰버려요. 이거 이 괜찮네. 장면이 굉장히 잘 연출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2014년도에 개봉한 고질라 보면은 무기는 아닌데 그 고질라의 적 생명체 무토가 이 EMP를 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EMP를 땅에다 펑 하니까 갑자기 전기가 쭉 가면서 전투기가 추락합니다. 네, 기기가 막힙니다. 그게 굉장히 연출이 잘 된 장면이죠.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혁신 같은데 모든 게 요즘은 다 그 전자로 뭐 하잖아요. 그렇죠. 탱크도 그렇고. 그럼 다 정지되는 그럼 거예요? 레일건도 그렇죠. 무력화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레일건도 무력화되겠네요. 아까 저희가 그렇게 말했죠. 제가 그건 국방부 가서 물어볼게요. 아니, 가끔 이제 해킹해갖고 막, 예. 뭐 항공기 막 그렇게 막 이상하게 다운시키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서 만약에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을 날리기 위해서 버튼을 누른다. 네. 그때 EMP 탄을 쏘면 모든 전기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거 개발이 됐나요? EMP 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개발을 2008년부터 계속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EMP 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탄이 정확도가 그러면 뭐 없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일반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 네. 달면 돼요. EMP 탄을 앞에만 달면 되는 거고 항공기 투하용 폭탄이라든가 뭐 순항 미사일 탄두부에다가 내장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지역에 떨어뜨리면 거기 뭐 모든 게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마비되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네. 북한에서 EMP 탄을 쐈을 때 네. 우리가
모든 전기가 계속 가동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용되는 게 있어요. 뭐 EMI 차폐 케이블이라고 해서 그 이 안에 실내 안에 있는 전선들이 모두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케이블이에요. 가동이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럼 보통 이제 그 합창 건물이나 국방부 뭐 벙커 같은 경우에는 EMP 탄이 터져도 끄떡 없어요. 그래서 터져도 정상적으로 다 지휘부가 작동됩니다. 아, 그걸 또 이렇게 또 대처를 해놨군요. 아니, 그럼요.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고 뭐 다 그런 거죠. 창가에 있으면 이거를 방패가 조금 있고. 더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래식 무기가 발달돼 있는 나라, 특히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안 먹히죠. EMP 탄을 어. 그 쐈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뭐 지역도 뭐 한계적이겠지만 막을 수 있는 그 정도 기술력이 없어요. 사실상 북한이. 그래서 인명 피해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전술 전략을 펼 수 있는 효과적인 탄이라고 볼 수 있죠. 아, 혁신입니다. 아까 그 영화도 얘기했는데 네네. 혹시 또 이렇게 뭐 이제 그 말로만 듣던 전자기탄을 무기로 해서 한 영화 뭐 매트릭스가 있을까요? 대표적이죠. 매트릭스. 네. 매트릭스에서 보면은 네. 상대가 기계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매트릭스 마지막 장면 보면 그 버튼 누르려고 막 네오가 깨어나야 되고 그런 장면 보면은 이제 전자기탄을 EMP를 발사하니까 그 침범하는 그 뭐냐 로봇들이 다 이렇게 수르르 이렇게 죽는 장면들을 보는데 그게 네. 역시 잘 연출된 장면이고 다크나이트 라이즈 다크나이트. 장면에서도 네. 제가 알기로는 EMP 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아, 그래요? 네네 그 처음에 배트맨이 다시 등장했을 때 네네. 그 배트포드 타면서 쭉 터널을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갑자기 불이 텅텅텅텅 꺼지면서 배트맨이 휴대용 EMP 탄으로 이렇게 그 적을 잡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EMP 탄을 쓴 대표적인 장면. 배트맨은 없는 탄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되지 않을까. 구르사 회장님이시니까. 그렇죠. 돈이 많죠. 네. 네.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아이언맨이 돈 더 많겠죠? 배트맨보다 뭐, 그 재산을 비교했을 때. 사는 거 보면 아이언맨이 더 잘 살지 그죠. 않아요? 뭐 고층 홈스지에서 매년 발표하긴 합니다. 누가 더 제가 잘 사냐고. 뭐 네. 매년 바뀌는 것 같은데. 어.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가상 인물 중 제일 잘 사는 거는 뭐 스크루지다라는 재산이 제일 많다는 뭐 홈스지의 그런 기사도 본 것 같고 뭐 실제적인 네 아마 이렇게 분수업체보다 일단은 뭐 금융하고 이런 친구들이 더 높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첨단하면 또 이제 나노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노. 이 지아이조 시리즈에 나노 무기 나오지 네, 않습니까? 지하주 1편에서 네. 이제 나노 무기가 나오는데 나노마이트라는 무기인데 네. 이렇게 탄 속에 나노 그 로봇들을 넣어놓고 거기에 이병헌 씨가 거기서 에페탑을 그냥 네, 다 에페탑을 씹어 나노- 먹더라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네. 우리나라 배우가 할리우드에서 이 정도까지 인상적인 활약을 한다. 아니, 그래서 사실 1편에서 죽는데 2편에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1편에서 굉장히 스톰 섀도우로 어느 정도 그 관객들한테 좀 이렇게 충격을 줬는지 그게 딱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노 요걸로 어떻게 뭐 우리 가능한가요? 양 기자님 네. 요거는 좀 획기적이었어요. 이거는 그죠? 사실 뭐 이런 게 영화에서 보면은 막 날라오는 탄도미사일도 나노로 싹싹 해서 날려버리고 굉장히 빠르게 네.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 철만 먹는 거죠. 철만. 영화상의 설정은 그렇습니다. 철만 네. 사람은 네. 안 건드리고. 네. 아니 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나노에 대해서는 할 얘기 없으신가요, 우리 양 기자님? 근데 그게 워낙 공상 영화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야 이거 이쪽으로 만들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고 틀린 얘기도 현재 될 수 나노 있고 기술이 개발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무기화를 시키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네. 요거 어렵죠, 요거는. 기술력으로는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뭐 어렵죠. 남 얘기죠 남 얘기. 제가 알기로는 의학 쪽에서는 나노를 좀 많이 쓰고 있나 봐요. 어. 나노 로봇을 넣어가지고 가상 네. 뭐 이렇게 암세포를 파견한다든지. 그런 거 좋네요. 네네네. 어. 이게 뭐 안 좋은 쪽으로 되면 무기화 되면 좀 무섭기도 하겠죠. 네네. 영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위력 있잖아요. 자, 이야기 나온 김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래 첨단 무기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양 기자님. 네. 예,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국방 기술이라는 게 군만 개발을 해서 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민간 기술들이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네네. 예전만 하더라도 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에게 이전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민간에서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금 저희 국방기술 품질원에 가면 민구협력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어떤 기술을 민간에게 줄까 또 어떤 기술을 민간에서 가져올까라는 연구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뭐
지금 현재 개발된 건 아직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딱 개발됐다. 미래. 민군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개발.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저기 착용용 아까 아이언맨 말씀하셨죠. 네네.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부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로봇이에요. 근데 그 로봇이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하고 군하고 같이 동시에 개발한 대표적인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지 방어 로봇이라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그 CCTV 있죠. 네. 카메라 그 렌즈를 이용해서 그 전방 같은 데다가 이제 네네.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국내 모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시스템인데 그 카메라 렌즈에 소총을 달아요. 그러다 이제 뜨거운 열이 잡히면 그대로 그죠. 사격을 해버리죠. 영화 적진에 속에도 가서. 있죠. 예, 에이리언 2에 나오죠. 비슷한 게. 근데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방 같은 데다가 배치를 해놓게 되면 이제 굳이 병사들이 가가지고 24시간 한겨울에 그렇죠, 떨면서 그렇죠. 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스타크래프트네요. 예, 터렛. 네. 맞아. 계속 돌아가. 잘 하시나 봐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네. 전방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저희 국방 개혁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장병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첨단 무기들이 개발을 하면서 병사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로봇 강아지라고 해서 네, 예. 그 알죠? 이렇게 뛰어가서 이제 뭐 탐지하고 뭐 이런 거. 예, 예. 핵폭탄 뭐 이런 거 감지하고. 예, 그거 예. 기억나십니까, 혹시? 근데 로봇 강아지는 일단 네. 집에서 키워보고 말 잘 들으면 하는 건데. 근데 그 로봇도 네네.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군견 있잖아요. 네네. 군견 같은 경우 이제 공군에서 맨 처음에 만든 건데 로봇견이 좋은 이유는 일반 우리 견이 더 훌륭하긴 하지만 실제 견이 훌륭하긴 하지만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 견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러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병사가 아니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예, 적진에 침투를 해서 다른 소대에다가 이 견을 맡기면 그죠. 이 견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죠. 밥 준 사람. 예, 근데 로봇견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이잖아요, 바로 입력이고 말 어디 듣죠. 가라, 네. 가라. 뭐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아요, 사실. 이 로봇견을 얼마만큼 이 무인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조종을 하지 않고 알아서 탐지를 시켜야 하는 건데 그 얼만큼 정확한 건지 그 오류가 나서 적군에게 이걸 뺏길 경우에 우리의 정보가 다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영역도 해요. 뭐 고민도 좀 해봐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그 로봇견도 그렇지만 우리가 민군 협력을 하면서 군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군사용이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저희 오리발 있잖아요, 오리발. 네네. 스쿠버 다이빙 할 네네. 때. 그 오리발 같은 경우 미 특전사에서 먼저 썼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에게 준 거죠. 인터넷도 사실 군사용이거든요. 인터넷도요? 예. 오. 미군에서 자기네들끼리만 통신망을 쓰겠다라고 개발을 한 게 인터넷이에요. 근데 이게 민용으로 오면서 이제 점점 커진 거죠. 생활을 이렇게 풍족하게 만든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이런 용어를 스핀오프라고 해요. 군대에서 쓴 기술을 군의 국방 기술을 민간으로 넘겨주는 거. 이거 스핀오프라고 하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고가를 타요. 네네. 저희가 고가를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자꾸 고가 밑으로 나와요. 네. 그러면서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에서 고가로 갔다 아래로 갔다 네네네. 헷갈리죠. 네네. 그래서 이거 뭐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간 GPS라고 그래요. 민간 GPS. 이게 군용 GPS라고 있어요. 네. 오차 범위가 서로 틀리다는 거죠. 민용 GPS는 오차 범위가 커요. 군용 GPS는 오차 범위가 1m 아니에요. 굉장히. 예. 근데 이제 작군요. 군용 GPS를 그러면 왜 일반인들이 못 쓰게 하느냐? 이걸 이용해서 유도무기에다 장착할 경우에는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게 전 국가들이 민용 GPS는 오차 범위를 이만큼까지 넓게 하자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킬 때 자동차가 내비게이션 안에서 고가 탔다 내려왔다 고가 탔다 내려왔다 맞아요. 이런 네. 이유는 민간 GPS를 썼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 그 이 스핀 오프라고 아까 방금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거꾸로 이제, 이 스핀 온이라는 게 있어요. 스핀온? 예, 네. 민간 기술을 국방 기술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저희 가끔가다 이렇게 도로 같은 데 가보면 민간인 이 토목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네. 눈에다가 뭘 끼고 세워놓고 뭐 예, 이렇게, 예. 뭘 거리를 재고 막 네네. 이러시죠. 그린벨트 만들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이 거리 측정을 하는 그 기술들, 네네. 이 기술을 바로 저희들은 국방 기술로 이용해서 포탄 위치를 추적하고 포탄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이 기술로도 이용하거든요. 이런 거는 스핀 오프라고 합니다. 스핀오프. 예. 대단하시네요. 발음이 상당히. 스핀 온이라고 합니다. 온, 예, 예. 네.
좋습니다. 시원스쿨 다니시나 봐요. 발음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아니 근데 군대에서 가져온 기술 뭐 우리도 군대 갔다 오면 네네. 하나씩 배워오잖아요. 뭐 아이, 치약으로 모든 걸 다 닦을 수 있는. 그럼요. 만능이죠. 아니 그 이제 요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민군 기술 협력 개발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착수했는지 우리 양 기자님께서 네, 요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부하고 산업부하고 기상청에서 네네. 이 장기 채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있고요. 또 원격 제어, 또 자율 주행으로 이 감시 경계, 또 사격 임무를 아까 할 수 있다는 네네. 그 기지 방어 로봇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뭐 산업용으로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착용용 이 로봇도 개발하고 있는 게 뭐 이 정도 한 3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예전에 그 방위사업청에서 미래 무기를 소개로 그 책자를 만든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책자로 만든 게? 예,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영화 감독님들이 봐야 할 책자 같아요. 영화에 도움 되겠죠. 예, 상당히 도움됩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그 영화 만들 때 이런 걸 자료를 많이 수집하죠. 이런 영화 만들 때. 네, 저희 나라 영화의 특유의 약점이긴 하죠. 네. 네, 약점이라고요? 네. 저희 나라 영화가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아 맞아요. 네. 일단은 뭐 그냥 얘를 뭐 3,000% 빠지는 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총격신을 찍게 되면은 총을 쏘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어떻게 동선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총알이 뭐 볼트식 액션인지 네, 맞아요. 반자동 수총인지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동선을 짜야 되는데 그냥 쏘고 맞습니다. 저희 맞아요. 나라는. 그 총알도 이렇게 안 튀어나왔어요 예전에는요. 총 쏘면. 그쵸. 그리고 다행이죠. 맞은 다음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영화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제는 조금 네. 디테일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영화들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뭐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총기 전문가들이 많고 그런 연출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전직 군인 출신들이 많이 가서 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와 정말 이렇게 놀랍게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냥 편집으로 컷 보여주지만 그 총격신 상황에서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총의 위력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그냥 단순하게 총 한번 쏘고 도망가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연출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영화에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그 밀리터리 쪽뿐만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실질적인 그 고증을 거쳐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 근데 그런 영화를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감독님들이 바로 봐야 할 책이 이거라는 거죠. 그죠. 이거 있죠. 12년에 나온. 미래를 보는 네. 미래 무기인데 네. 이게 10년도랑 11년도에 1, 2권이 발간됐어요. 이 2권에 실려 있는 무기만 102종에 달하거든요. 102종. 예, 아까 말씀했던 나노 무기, 또 레이저 무기.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했던 무기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하나하나만 써서 시리즈 1, 시리즈 2 해서 영화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자 안에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보셨죠 이거 다? 당연하죠. 어이구, 네. 안 보셨나요? 102개를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아니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예. 102개를 다 보셨어요? 한 무기당 한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니 어떤 무기 지금 뭐 영화 속에 나올 만한 그런 무기들이에요 다? 예.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무기가 네. 이 중에 그 스톡스넷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스톡스넷. 사실 이 지금 전쟁 상황은 이 컴퓨터 없이 전쟁을 못 해요. 그죠 지금 그렇죠. 예. 뭐 북한 아닌 다음에는 뭐 컴퓨터가 다 있어야 컴퓨터로 움직이는 게 사실인데 이 스톡스넷은 일종의 컴퓨터 바이러스예요. 군사용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이 미군에서도 사실 이거를 써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 지난 1월 작년이죠. 지난해 1월 15일 날 그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 예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이 악성 코드인 스톡스넷을 개발을 했다. 네네. 그래서 2010년도에 핵시설이 있는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원심 분리기 20%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 하나로 이란은 2015년도까지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사가 뜨죠. 대단하네요.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굳이 좋은 바이러스도 많다라는 그죠. 거죠. 이게 예. 일종의 AI인가요? 아니면은 예? AI까지는 아닌 거죠. 예. 이게 뭐 영화에서 보듯이 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그 터미네이터 나서 스카이넷하고 좀 비슷해서. 예. 네네네. 약간 뭐 그런 개념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개념은 비슷해요. 개념은 근데 이게 비슷하군요. 바이러스가 저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옮겨 다니잖아요. 좀비 PC에서 뭐 네네. 옮기고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침투를 해서 그 루트를 찾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못하게. 이번에 개봉했던 제이슨 본 보면은 첫 버전인데
그 접속망에다가 CIA에서 멀웨어를 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 바로 위치가 탈락납니다. 아. 그 파일을. 네, 그런 식의 연출도 있고. 아 그거 딱 한 번 하니까 완전 그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됐군요. 컴퓨터가 그렇죠. 모두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네. 2011년도에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까지 이란이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그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그 발전소 안에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돼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로. 아니 그러면 뭐 저쪽 북한 쪽에도 이런 걸 하나 쓱 하나 심어 놓으면 뭐 치명타겠네요 아주. 제가 내일 아침에 국방부 장관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그 SF 영화에서 미래 무기를 엿보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간단하게 그 SF 영화에서 본 무기 앞으로 좀 진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한 작가님. 네. 뭐 거의 아니면 뭐 혹시 네. 영화상에서 너무 황당한 무기 본 거 뭐 이런 것들. 네. 뭐 영화상에서 황당한 무기는 많죠. 굉장히 무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장르 구분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다고 하는데 네네. 정말 이거 좀 말도 안 돼. 워프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점프해서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기술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픽션에 좀 가깝긴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가장 황당했던 무기 저는 네. 영화상에서 영화랑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가장 코믹 말고. 네. 영화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가장 황당했던 거는 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네네. 우주전함 야마토. 아 네. 어떤 무기죠 거기서? 이게 일본 궁극주의 잔재긴 한데 네. 일본에서 2차 대전 때 어이없이 침몰한 그 세계 최대의 전함 세계 야마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건져내서 우주 결전병기로 쓴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그 2차 대전 때 패했던 그런 향수를 어떻게 좀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애니메이션. 그죠, 네. 그 설정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 그 양 기자님 혹시 뭐 황당했던 뭐 무기나 앞으로 개발됐으면 하는 뭐 무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전 개인적으로 아까 그 007 시리즈 네네. 예, 그 중에 나오는 이제 첨단 무기들. 아, 네. 여자 말고. 아, 그거는 이제 건너뛰고 살짝. 마무리는 이제 이미지 네. 관리로. 첨단 무기예요. 네. 많죠, 막. 뭐 구두에 뭐가 들어가 있고, 뭐 시계에서 총이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백투더 피처라는 맞죠. 네, 영화 네. 있었죠. 명작이죠. 네. 그게 2015년도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만든. 네, 2편이 영화였어요. 2015년. 뭐 나르는 스케이트보드. 예, 예, 예. 그 중에 몇 가지가 실현이 됐다고 하는데. 뭐가 됐죠? 뭐가 됐나? 아니 근데 그 거기 보면 거기 미래에 보면 가면은 뭐 이렇게 저절로 묶이는 신발끈도 있고요. 옷이 짧아지고. 네, 예, 옷도 예, 딱 예. 이렇게 맞춤으로 나오고. 네. 네. 실현됐다는 그 뭐 무기가 뭐 실현됐다는 뭐 현실성이 있었다라는 장면이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007 영화가 그런 영화처럼 나오는 무기들이 그냥 막막한 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전력이나 전술에 좀 사용될 수 있는 무기가 되길 좀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전에 그 주성치의 007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무기인데 뭐냐면 총을 훔칠 수 있게 내비둬요. 그래서 그 적군이 그걸 총을 훔치면 총을 쏘면 뒤에서 총이 나가갖고 그 사람이 죽는데 그게 007의 신기술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게. 그럼 색깔 칠해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게 직접 있더라고요. 자기 죽는 거 그 참고로 뭐 그 지문 인식해가지고 안 나가는 소총은 지문 있죠. 인식. 네, 네. 요즘에 또 이제 그 핸드폰에 동체로 해서 하는 건데 네. 총에도 동체를 이식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바로 네. 뽑아서 그쵸. 쏴야 하는데 네. 네. 눈에 대고 계속 이렇게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총 쏠라. 장전될 때까지. 아니 그 정말 근데 오르라면 또 안 돼요. 그죠. 눈 크게 떠야 되니까. 네. 아니 그 영화 보면은 이제 네. 눈으로 이제 문 열고 이런 게 네, 많잖아요. 네, 많죠. 이제 먼 훗날 이제 그런 날이 오겠죠. 무기를 이제 뭐 탱크를 뭐 조종할 때도 거기 보면 영화 보면 막 눈을 이렇게 막 그거 떼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죠. 뭐 실제적으로 그 후진국이 선진국 무기를 노획하면 사실상 쓰지 못한다라는 게 정석이잖아요. 사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노획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옛날 전사를 보면은 네네. 뭐 노획을 해서 뭐 현지 조달을 한다라는 뭐 어처구니 없는 전쟁사들도 좀 있긴 한데 그 노획이라는 개념이 아마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앞으로 첨단 무기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양기자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늘 뭐 시간 일일이.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얘기입니다. 네. 그 저희 이번에
작년부터 방산비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방위사업청이나 예하 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국내 여지까지 그 방산에 힘썼던 방산기업분들, 연구원분들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명품 무기라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여러 번의 실패와 여러 번의 개량 사업을 통해서 지금의 명품 무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국내 개발 중인 그 무기들이 그 개발 과정에서 조금 실패했다 하더라도 비난하는 것보다 옆에서 좀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좀 더 명품 무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 저희가 또 이제 그 많은 분들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이제 뵈니까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작가님.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기니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네. 네. 3회에서는 그 저희가 감시체계를 관련된 테마로 돌아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이슨 본 같은 첩보 영화를 좀 엮어서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비앤무기 시즌2 2회 함께 해주신 우리 양락교 기자님 그리고 한기일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화로 보기를 무기로 영화를 보는 본격 밀리터리 무비 팟캐스트 무비앤무기 3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